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기아, 현대 보이시죠? 저희 리본카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저희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차로 해볼 거냐? 바로 기아에서 새롭게 나온 타스만입니다. 이 타스만 진짜 못생겼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나빠져 있는 점은 미리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외관이나 이런 것들 뭐 익숙하게 봐오셨겠지만 사실 저는 예쁘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저기 다른 브랜드들 보면 픽업 트럭도 예쁘고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만드는 차들이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보다는 험지, 험로 이런 데에 더 맞게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은 외관이나 뭐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 보러 나온 건 아니니까 이 차량의 제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현대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2.5L 터보 엔진에다가 281마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제일 낮은 깡통부터 그 다음 어드벤처, 그 다음 익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요 위쪽으로 해서 약간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는 엑스프로라는 트림이 따로 있거든요. 걔는 뭐 터레인 모드에서조차도 조금 더 심화된 터레인 모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 올로드를 주행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고 공도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들어가 있는 최고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한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 야, 5천만원짜리 픽업 트럭 이거 과연 괜찮을까? 내 마음에 5천만원이라는 돈이 합당하게 느껴질 만큼의 상품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장 길이가 무려 5410mm예요 굉장히 큰 픽업 트럭에 속하죠. 그리고 휠 한번 보면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의 크루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편평비가 60으로 꽤나 높은 편평비를 보여주고 있죠. 타이어 트레드 모양도 보면 아시다시피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트레드 웨어가 600이야 어우씨, 어마어마하겠구만.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이나 앞쪽이나 조금 더 트레드 웨어가 높은 그런 타이어를 장착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앞쪽과 다르게 뒤쪽에는 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게 과연 승차감이 좋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제가 또 포터를 한 1년 정도 타봤거든요. 봉고도 타봤고요. 뒤쪽에 한 1톤 정도 실어가지고 장거리로 뛰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포터를 탔던 기준 대비해서 이 차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연비표도 나와 있죠. 지금 복합 연비 8km/L, 고속도로 연비는 9.1km/L입니다. 에너지 소비율 5등급짜리 차는 되게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의 연료 탱크가 대략 80L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80 곱하기 9.1 하면 728km가 나와요. 저희가 보통 서울, 부산 왕복하면은 한 760에서 770km 정도를 타거든요. 그거에 살짝 못 미치는 수치이기는 해요. 근데 왜 가능할 것 같냐면 사실 저희가 이 2.5L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현대기아 차들을 타봤을 때 대략 공인 복합연비보다는 한 2-3km 더 잘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고속도로에서 적재칸에 뭐 짐 하나도 없이 탔을 때 공인연비보다는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앞에 주유소에서 기름도 가득 채우고 공기압도 다 맞춰놓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트림에 달려있으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다. 휘발유, 신용카드, 인식을. 얘는 디젤이 없어. 얘는 가솔린 원툴입니다. 다른 엔진이 없어요. 나중에는 뭐 전기차를 만들어준다 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가솔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00원 마감. 자, 네, 저희 이렇게 주유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풀 게이지까지 가득 찼죠. 그리고 529km를 갈 수 있다. 야, 너 529km면 안 돼. 700km를 넘게 뛰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누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초기화해 주도록 할게요. 자, 초기화해 주도록 하고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외기 온도가 10도가 찍혀 있습니다. 아니, 봄날에 지금 벚꽃 막 한창 피고 있는데 저기 벚꽃 펴 있잖아요. 근데 10도가 뭐야, 10도가. 아마 주행하면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차량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것들 모두 켜줘야겠죠. 주행 편의, 여기 고속도로 크루즈 컨트롤에서 연비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차간거리 2단계 가속강도 제일 약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주행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켜져 있습니다. 네, 전방주시 경고는 저는 이거 약간 비추해요. 이게 약간 사람의 눈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끄도록 하고요. 속도 제한 보조 이런 거 다 걸어놨고 주차 안전까지 모두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는 지금 24도에 맞춰놨습니다. 24도에 맞춰놨고 드라이브 모드도 바꿔줘야겠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로 설정해 놓고 일단 목적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카 부산 지점으로 길 안내해줘. 이 장소로 아유, 그렇지. 아이, 잘하는구만. 지금 385km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대략 한 360km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시동을 걸고 일단은 출발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컬럼에 다 바뀌었죠. 자, 엔진 스타트 걸고 확실히 가솔린이라서 조용하구만. 그리고 이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터레인 모드들을 조절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오늘 연비를 최대로 뽑을 거기 때문에 EH 구동계를 한쪽만 고속으로 쓰는 모드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좋아. 이 차량에는 여러 군데에다가 카메라를 많이 달아놨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네요. 이 차량이 사실 기본 차량 가격만 놓고 보면 3,750만원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는 한데 솔직히 누가 3,750만원 내고 깡통 타겠어. 3,750만원짜리 옵션에는 뭐 통풍 시트 같은 건도 안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편의사양 옵션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약간 다행이다 싶은 거는 안전과 관련된 기본 옵션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은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편의 옵션들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다음 트림, 어드벤처 트림으로 많이들 가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주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할 거니까 또 뭐 연비를 위해서 저속으로 주행했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행하는 고속도로가 110km의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크루즈를 110으로 맞춰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픽업 트럭에 이런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다니 이거 너무 좋잖아. 일단 출발 자체는 되게 기분이 좋고 저희가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해본 다음에 이 차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지금 한 2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380km였는데 지금 177 정도 남았으니까 대략 한 200km를 좀 넘게 달린 상황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110km로 쭉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 상주 영천으로 빠져서 시속 100km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일단은 타스만이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 차량이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 이런 것들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화물차는 화물차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도로를 달릴 때 도로에 패인 곳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땜빵을 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달릴 때 노면의 불규칙한 진동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캐빈룸 내로 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진짜 각 잡고 화물차로 만든 그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승차감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픽업 트럭 같다라는 느낌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쪽에는 일반적인 서스펜션을 사용했는데 뒤쪽에는 지금 판스프링을 사용했잖아요. 앞바퀴로 요철을 건널 때 그리고 뒷바퀴로 요철을 건널 때의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불규칙함에서 나오는 이 노면의 요철을 거르는 능력이 이 사용자한테 그대로 와닿더라고요. 저는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꽤 괜찮을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SUV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요전에 탔던 타 브랜드의 픽업 트럭들이 너무 잘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픽업 트럭이나 이런 애들은 뒤쪽에 판스프링을 사용하더라도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SUV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줬었거든요. 근데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처음 시도해본 픽업 트럭이잖아요. 뭔가 좀 더 승차감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부드러운 승차감이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아무래도 공차 중량도 거의 2.2톤에다가 많은 짐을 싣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뒤쪽에 차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까지 좀 확인을 하고 급속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몇 킬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는 버텨줘요. 차는 버텨주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차의 공차 중량이나 이런 것들을 못 버티는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왜 그러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돼 있고 도각 능력을 80cm 이상까지 견뎌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 쪽도 이 엔진 바로 옆쪽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가 스노클 기능까지 달게 되면 에어 인테이크를 이 위쪽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도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지는 정확하게 딱 그 하나 이유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엔진의 위치라든지 무게중심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핸들이 승용차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픽업 트럭의 느낌에 가깝다 보니까 스티어링 기어비가 조금 더 낮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은 픽업 트럭이고 짐을 싣기 위한 그런 용도로 세팅돼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스포티하게 달리는 그런 느낌은 잘 안 든다는 거,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생각보다 잘 저감시켰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사실상 에어로다이내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한 상태로 만든 진짜 직각에 가까운 자동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고가 꽤 높다 보니까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저감시켰어요. 이게 문을 열어보면 진짜 얇은 유리가 들어갔거든요. 이중 접합이긴 한데 굉장히 얇은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꽤나 잘 저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그리고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것들도 꽤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로드에서 사용하는 익스트림 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트레일러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요 왼쪽에 따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X프로처럼 롤이나 피칭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은 따로 없습니다. 그 외에 뭐 대부분의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나 고급스러운 편이고, 이런 CCNC나 이런 것들도 모두 잘 탑재하고 있죠. 우리가 흔하게 기아에서 봐왔던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기도 원래 전환용 공조장치 사용했었는데 요것도 타스만 전용으로 만들어 줬어요. 오프로드 느낌이 나서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봐야겠죠. 자, 일단은 지금 타이어 공기압 37로 맞춰놨습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출발할 때 36프 사이로 전부 다 맞춰놨는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37까지 올라왔어요. 적정 공기압을 맞춰놓고 연비를 측정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남은 주유량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446km라고 해요. 지금 주행한 거리가 200km가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90%가 남아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연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연비는 10.5km/L가 나왔습니다. 224km를 2시간 37분에 거쳐서 주행한 다음에 10.5km/L가 나왔어요. 이 차량의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9.1km/L인데 그것보다는 1.4 정도가 잘 나온 편입니다. 요 정도면은 한 80L 넣었을 때 800km 이상, 820km 정도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서울 부산 왕복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도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갔는데요. 스피커가 총 8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간 것 치고는 오디오 성능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틀어볼까요?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결은 몰랐어.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 좀 소리가 뭉툭해요. 그러니까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있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돼 있는 거고, 심지어 음원도 지금 애플 뮤직을 사용해서 듣고 있는 거거든요. 무선실로 듣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솔직히 막 음질이 되게 좋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스피커가 8개가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보여주는 다른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스피커는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돈값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아 타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타스만은 픽업 트럭입니다. 일단 200km 탔는데 요 정도인데 뭐 한 500km 정도 더 탄다 그래서 뭐가 바뀔까 싶긴 하거든요. 뭐 그래도 한 500km 정도 더 타보면 제 생각이 살짝 바뀔 수는 있으니까 한번 쭉 주행을 해보도록 하고, 148km 남았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이 차량의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리본카 라이브 스튜디오 보이죠? 아, 부산 지점 아주 깔끔하고 좋아.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해 봐야겠죠. 주유량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한 65%에서 70% 사이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주행 가는 거리는 336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주행했는지가 보이죠? 384km를 4시간 반에 걸쳐서 주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 벗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차가 살짝 막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용인쯤을 벗어난 이후부터는 100km, 110km를 꾸준히 달렸어요. 그래서 시속 110km로 달린 게 한 120km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속 100km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비 봐야겠죠? 자, 연비는 10.7km/L가 나왔어요. 378km 주행하고 나서 연비가 10.7km/L가 나왔습니다. 이 차가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9.1km/L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대략 한 1.6km가 더 잘 나온 거니까, 무겁고 각지고 긴 픽업 트럭 치고는 이 정도면은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려올 때 평균 연비가 10.7km/L잖아요. 근데 이 차량의 연료통 크기가 80L니까 실제로 곱하고 나면은 한 840km 정도를 뛸 수 있다는 건데, 주행 가는 거리가 336km가 남았다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시승차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행을 하거든요. 이전에 타셨던 분이 연비가 워낙 안 나와서,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저희는 아주 연비 주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적혀있는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대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378km를 주행하고 나서 아직도 336km를 주행 가능하다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서울 올라가서 가득 충전을 하면 우리가 지금 뛰었던 평균 연비에 맞춰서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뜰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일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풀투풀 연비까지 보시려면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왔어? 이제 가야지.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가야지. 저 지금 부산 지점 근처에 있는 일광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는 건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작년 9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땅에서 야영, 캠핑, 취사 이런 행위들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스텔스 차박을 하든 그냥 차 안에서 잠을 자든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캠핑이나 야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이 타스만 타고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이제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출발을 하려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찍었습니다. 388km를 주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09km예요 아니, 차이가 70km나 나는데 이거 우리 갈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거 지난번에 시승 테스트 할 때 다른 차로 이렇게 서울 만남의 광장 가다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주유량이 전문용어 앵꼬죠. 어쩔 수 없이 문경에 내려가지고 주유했던 그 기억 때문에 뭔가 좀 더 쫄리는 것 같아.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은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어제 부산 내려왔을 때 한 380km 정도를 주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뭐 업무도 보고 뭐 숙소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내 주행을 한 10km 조금 넘게 했었어요. 연비는 어제 10.7이었던 것 같은데 10.6으로 한 0.1 정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꽤나 선방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주유량이 60% 정도가 남았어요. 많이 남아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아시잖아요? 현대기아나 뭐 일본 차들까지 통틀어서 연료 탱크량이 100% 가득 차 있을 때는 잘 안 내려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콸콸콸콸콸 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연비 또 내려갔어. 잠깐 서 있었더니 연비가 또 10.5로 내려갔어. 이거 빨리 고속주행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항상 4륜 오토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연비를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EH로 다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H로 놓으면 보통 후륜 구동으로 거의 100% 출력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은 후륜 구동 기반으로 했을 때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4도로 내기 세팅해놨고 외기 온도는 15도 정도입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시내도로를 주행하면서 간단하게 좀 느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280마력 정도 되는 출력 자체는 시내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차고 넘치는 출력이기도 하고, 다만 연비가 사실 시내 주행에다가 뒤에 적재함에다가 짐 가득 싣고 주행하면 제가 봤을 때 한 5km, 6km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짐을 안 실은 상태면은 한 8에서 9km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RPM이 한 1500rp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내려오면서 시속 110km로 달릴 때 보니까 대략 한 1700에서 1800rpm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 정도 RPM을 보여준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이거 제가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꼭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이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때 화물차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 사업자 같은 분들이라면 부가세 환급 혜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자동차세가 3만원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화물차에 대한 우대 혜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자동차 맨 앞자리 번호 있잖아요. 네 자리 번호 말고 맨 앞에 그 앞자리가 8이나 9로 시작하는 자동차들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이렇게 3개의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 진입하시면 안 돼요. 타스만 같은 픽업 트럭도 야 사실상 거의 SUV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텐데, 법적으로 이런 3차선이나 4차선 같은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으로 추월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법타렉스, 법타리아 뭐 이런 차량들이 1차선으로 추월하고, 심지어 뭐 렉선 스포츠라든지 이런 화물차로 등록돼 있는 차량들도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하고 막 그러시던데,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그거 경찰한테 걸리면 딱지 뜯어요. 만약에 스타렉스라든지 앞자가 8로 시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로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또 1차선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차로 고속도로에선?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다행히도 1차선으로 추월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추월을 한 다음엔 내가 원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자, 지금 저희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380km 남았고, 지금 연비가 꽤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으니까 한번 열심히 주행을 해보고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했을 때 풀투풀 연비까지 모두 측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길었어. 지금 여기 보면은 4시간 반 걸려서 이동거리 390km라고 나오죠.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주유칸에 불 들어와 있고요. 29km 더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총 주행한 거리가 783km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숫자를 더했을 때 81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유로 81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연비는 10.8km/L가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차량 공차 중량이 2.2톤에 가깝고, 거기다가 뭐 성인 남자 2명 정도 탄 다음에 시속 100km에서 110km를 계속 크루징을 했을 때 10.8km/L가 나온 거잖아요. 고속도로 공인연비보다 무려 1.7km가 더 잘 나온 겁니다. 기아에서 처음 만들어 본 픽업 트럭 치고는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저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유를 가득 한 다음에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휘발유, 신용카드, 가득, 일시불. 거의 바닥나기 직전에 주유를 시작했으니까 한 75리터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75리터면 11만 원이야. 오, 딸깍.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했습니다. 세 번 딸깍하고 1000원 마감. 네, 저희 이렇게 서울, 부산 왕복을 하면서 타스만을 800km 가까이 한번 타봤는데 그 대장정을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손에 주유 영수증이 들려 있어요. 실연비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휘발유 76.208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주유 금액이 123,000원이에요. 제가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12만 원이 넘는 주유량이 들어간 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 어쨌든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총 783.1km를 뛰었고 76.208리터를 넣었잖아요. 783.1 나누기 76.208을 하면 실연비는 기아 보고 있나? 10.27km/L가 나왔습니다. 10.8km/L의 트림 연비를 봤는데 실제 풀투풀 연비를 측정해 보니까 10.27로 두 숫자의 차이가 한 0.5 정도가 났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기아에서 만든 첫 번째 픽업 트럭이에요. 전장도 무려 5410mm에 공차 중량도 2.2톤에 달할 만큼 정말로 큰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0.3이면 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픽업 트럭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요. 기아에서 이런 픽업 트럭의 선택지를 더 넓혀줬다는 거는 저는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기아에서 첫 번째로 도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솔린 모델 하나만 나오는데 추후에는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로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 타스만 이렇게 장거리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